자, 저번 시간에 이제 결절성 양진의 발생 기전과 궁금증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결절성 양진의 이제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결절성 양진의 3대 치료 원칙을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이 치료 원칙에 준하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치료 원칙에 벗어나면 절대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안 되는 겁니다. 결절성 양진은 세포의 손상으로 심분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다쳐서 피분도가 올라가서 생긴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낮아져 있는 이 심분도를 높여야 됩니다. 심분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오장육부 기능도 왕성해지고 좁아져 있는 혈관도 좀 확장이 될 수 있고 혈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기능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체온 조절 시스템에 있어서 심분도가 올라갈 때 모공은 열리고 피부도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춰야죠. 염증 치료 해줘야죠. 발적 치료, 부종 치료, 홍반 치료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부온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바로 피부온도 낮추는 스테로이드 제제, 항생제 딱 쓰게 됩니다. 효과 직방입니다. 짱이에요. 왜 짱이죠? 눈에 보이는 피부온도가 쫙 내려가니까요. 그럼 환자분들은 다 공감하는 거죠. 야, 그 교수님 갔는데 치료가 너무 잘 되더라. 효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딱 인식을 한단 말이죠. 본인이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피부온도 내려가니까. 바로 정상이 진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내려간다고요? 심부온도까지 내려간다고요.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어떻게 돼요? 더 다쳐버려요. 그러면 약을 안 먹으면은 또 다시 몸에서 열은 발생하잖아요. 그럼 가려움증은 다시 생겨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또 항히스타민 제제 먹어야 돼요? 스테로이드 제제 먹어야 돼요? 발라야 돼요? 주사 맞아야 돼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뱅글뱅글. 그런 치료는 왜 합니까? 급할 때는 할 수 있죠. 내가 내일 중간고사인데 잠도 안 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피부 온도를 내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한약이든 양약이든 절대로 심부 온도를 낮추는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심부 온도 낮추는 양리작용 있나 없나 약을 쓸 때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 중에 피부에 가려움증, 피부 발적, 두드러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 약물이 오히려 또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그런 약 쓰면 안 되죠. 이제 약이 또 약물에 의해서 병이 또 더 유발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한약도 심분도 내려가는 한약 쓰면 돼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닫혀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모공이 열려야 열이 골고루 분산이 되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릴 거 아닙니까? 모공이라는 것은 제가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을 쓰는 거고요. 땀구멍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방출될 수 있는 모든 구멍은 열려져 줘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쫙 열려줘야 열이 몸속에서는 열은 쫙 방출이 되고, 또 심분도가 내려가면 또 모공을 닫고, 심분도 올라가면 모공을 열고, 이렇게 열이 언제든지 자동으로 열이 방출이 되고 또 보존이 되고 이렇게 해줘야죠. 그런데 계속 심분도가 낮다 보니까 모공만 꼭꼭 닫혀 있단 말이죠. 심분도가 장기간 내려가면 모공은 꼭 닫아 놓는단 말이죠. 그럼 몸에서 열이 발생할 때도 모공이 그냥 닫혀져 있는 거라. 그럼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또 어떻게 되죠? 또 가려움증이 생긴단 말이죠.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요. 제발 좀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좀 병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너무나 영양학적 관점,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과학적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 결절이 생기죠? 왜 가름증이 생기죠? 왜 피부는 홍반이 되죠? 발진이 되죠? 설명 제대로 해놓은 논문들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열거해 놓은 거예요. 피부과 책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신본도 올리고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 방법으로는 저는 4가지를 강추하고 있습니다. 한방에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한방에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신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화지제, 피부 온도를 쫙 내려주는 청률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를 쓰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피레토탄, 피레토판이 있고요. 식이요법도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가름증이 생기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가름증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은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뭐 비타민 A가 많다고 현미를 자꾸 먹는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현미는 거칠어요. 거칠면 그만큼 소화가 덜 돼요. 그럼 분해가 덜 돼요. 산화가 덜 돼요. 산화열 발생이 덜 돼요. 산화열 발생이 덜 되면 신부 온도는요? 내려가죠. 모공은 다치죠. 피부 온도 올라가죠. 그럼 현미에 의해서 가름증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양은 풍부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강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이죠. 영양학적 관점 아니라는 겁니다. 영양학적 관점이. 자, 그리고 이제 생활요법이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습생을 잘 해줘야만 신분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환경이 좀 따뜻하면 좋겠죠. 이불도 좀 두툼하고 당시 따뜻한 음식도 먹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하나가 영향을 다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운동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땀이 나면 좋겠죠.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다거나, 내가 또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뭐 팬티만 입고 잔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시 주의사항들이 있죠. 음식도 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부드러운 음식 드셔야 되고,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 초콜릿 이런 건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공 음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우리가 보존제, 방부제, 유화제, 경화제, 점정제 이런 식품 첨가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건 다 화학 제품이고, 실은 내 몸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런 효능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항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더욱 제가 강조하는 거, 한약이든 양약이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은 절대로 쓰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물 찬공기도 멀리 해줘야죠. 신분도 내려가니까요. 뭐 찬물 찬공기가 한방이에요? 양방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한의사라서 양방약은 못 쓰게 하고 한방약은 쓰게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도가 낮아지는 모든 요인들은 차단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술, 담배도 조심하셔야죠. 담배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렸어요. 신분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연탄가스 마시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pH가 낮아요. 순간적으로 에너지 대사량이 폭발해요. 모공은 닫혀져 있는데 몸에서 열이 폭발하면 그 열이 또 쏠려버리죠. 그러면 피부 온도가 더 올라가서 염증은 더 심해지고 가름증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도 제가 3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원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말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절성 양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